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활동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오늘 영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코이카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분쟁, 자연재해, 기근, 역병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오로지 사람 생명 보호와 인도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21세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2010년 IT 대지진, 아프리카 뿔 지역의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등 현재 세계는 근 100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또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 위기, 물 부족부터 시작해 전쟁과 전염병, 난민까지 위기에 처한 국가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 위기라는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재난과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긴급 구호와 식량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인권을 지켜주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기근으로 굶주리는 주민들, 대규모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의료, 식량, 식수, 의약품, 주거시설, 위생용품 등 필수적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핵심이기도 하죠. 즉 인도적 지원은 국가 간 협력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NGO, 민간단체, 기업까지 전 지구적 연대와 공감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인도주의의 기원은 국제인도법에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 사회 경제적 구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은 생활 환경을 개선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를 불러왔죠.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 빈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상자가 폭증하자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이 시기 유럽 사회에서는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박애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계몽주의는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고, 인도주의적 가치관은 종교적 자선행위나 시혜적 파괴를 넘어서 인류 공통의 윤리적 의무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 인도주의 운동의 직접적 기원이 된 사건 중 하나는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당시 발생한 솔페리노 전투입니다. 스위스 사업가 앙리 디낭은 이 전투 현장에서 참혹한 부상병들이 제대로 된 의료구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때 경험을 토대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1863년 제네바에서 디낭을 비롯한 5인 위원회가 부상병 구호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이것이 훗날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전신이 됩니다. 1864년에는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로써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법적 틀이 마련되었죠. 정리하자면 현대 인도주의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형성된 국제적 전쟁구호 활동과 이를 법제화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적십자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준수해야 할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인 인류의 중립, 공평,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 활동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인도적 지원은 재난 예방과 대비, 긴급구호, 재건과 복구, 장기 개발로의 연결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크게 긴급구호와 재건 복구,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난민 지원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인한 인도적 개발 평화 넥서스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조기 경보라든지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가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거나 주민 대피 훈련 등이 해당되죠. 긴급 구호란 재난 또는 분쟁 발생 직후 신속하게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지진이나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지에 구호팀을 파견하고 식량, 깨끗한 식수, 임시거처, 긴급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NGO 단체나 유엔 산하 기구는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와 그 국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각 국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곳, 우리로 치자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외교부와 코이카를 비롯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입니다. 재건복구는 긴급한 상황을 벗어난 뒤 피해 지역 공동체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돕는 활동이죠. 파괴된 인프라 복원, 학교나 병원 재건,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재건복구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죠. 이 단계를 넘어가면 장기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개발 협력과 연결됩니다. 농업 기술 지원, 교육 시스템 확충, 공공보건 향상 등을 통해 취약지역이 재난 및 분쟁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대두될 경우 단순한 식량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작지 마련, 종자 지원, 간단한 농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량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최근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은 종종 단발적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걸 인도적 개발 평화 넥서스라고 하죠. 피해 주민과 취약한 지역사회가 인도적 지원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발해서 더 나아가 평화로운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인도적 지원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다 등장했지만 인도적 지원의 주체는 피해 당사국, 피해 지역사회, 피해 주민, 타 국가, 정부, 국제기구, NGO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알겠는데 NGO는 약간 정확히 뭔지 애매하실 겁니다. NGO는 정부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도 아닌 제3의 사회조직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비정부,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입각하여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결사체이죠. 국제적인 NGO부터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NGO들까지 우리도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세계 취약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대규모 지진,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의료진 및 구조대원 그리고 응급의료장비, 담요 텐트, 식량, 식수, 정화장비 등을 지원하죠. 앞서 말했듯 긴급 상황을 넘어서면 장기적 재건 및 개발 협력이 뒤따릅니다. 코이카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보건위생시설 개선, 기술 이전,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죠. G20, OECD, DAC, UN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와 포럼에 참여해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도적 지원 활동은 외교부와 코이타를 비롯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코이카와 대한적십자사가 있죠. 그중 코이카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전당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수원국이었죠. 95년에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는데 공여국으로의 전환 준비의 일환으로 91년에 설립된 겁니다. 참고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죠. 코이카의 주요 역할은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를 실현하는 것이죠. 코이카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물자 지원과 현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이카는 인도적 지원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적 지원 즉 긴급구호를 비롯해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NGO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실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또 앞서 나온 인도적 지원 민간 협력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국제사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물품, 식량, 식수, 위생 관련 물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구호 물자를 조달합니다. 재난 발생 이전에도 잠재적 위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인도적 지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적 지원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자국에 적합한 발전 모델을 정립하도록 돕습니다. 결정적으로 국제기구, 다른 공여국, NGO, 민간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효율적 지원을 실현하는 곳이죠. 모든 인도적 지원이 끝난 뒤에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 더 나은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죠. 국제인도 지원의 조정기관인 UNOCHA에서는 2024년 글로벌 인도적 지원 오버뷰
리뷰 리포트에서 위급한 복합위기 지원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인도적 지원 규모도 2019년 900억에서 2024년 7,401억 원으로 인도적 지원 예산을 증액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죠. 특히 튀르키예 지진 이후 국내 인도적 지원 이해 관계자들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원팀 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칭된 게 라피드 프로그램이죠. 라피드 프로그램은 코이카, 한국 NGO, 한국 개발 NGO의 협의체인 KCOC 및 기업 파트너들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만 라피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한은행이 10억을 펀딩했고 대한적시입자사 등 타 공공기관으로도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죠. 라피드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위기 발생 즉시 현장에 신속히 도달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 명확한 계획과 행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 국내외 협력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하고 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원 활동의 결과 최적화, 위기 이후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립 도움, 이렇게 5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라피드는 특히 자연재해와 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활동하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 위기 공동 대응 활동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인도적 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넥서스를 서로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이카의 분쟁 취약국 지원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사례죠. 바로 분쟁과 기후변화 등 취약한 상황으로 인해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고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삶의 개선과 평화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분쟁 취약국 지원 8대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경제 활성화 및 생계 강화.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성과 청년에게 마이크로 대출을 제공해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죠.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도 촉진하고 있고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축은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정착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식수시설과 위생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난민 아동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난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죠. 수자원 갈등 관리는 요르단에서 수자원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수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하죠.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은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실 것 같네요.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극단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의 청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고 지역 내 폭력 사건이 30% 이상 감소했죠. 이 밖에도 이산 및 실종가족 지원,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지원, 기후변화 아동 서비스 접근성 개선, 식량 취약성 극복 및 회복력 강화가 존재하죠.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는 활동입니다. 전 세계는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의 정세를 그리고 미래를 마냥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맥이 끊기지 않는 이상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될 수 없겠죠. 한국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인류애와 연대 정신을 토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난민 및 이주민 문제, 식량 안보 위기 등 복합적인 글로벌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도적 지원은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